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7일 오후 1시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언론인으로서 또 소설가로서 활동을 하셨던 김성한 선생은 7년 전쟁이라는 소설을 동아일보에 연재를 했습니다. 1980년대입니다. 77년 전쟁은 임진왜란을 가리킵니다. 이게 단행본으로 나왔는데 그 각 권의 아마 7권쯤 될 겁니다. 그 각 권의 머리말에 꼭 이런 말을 반복해서 붙였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 만번 벤다는 뜻입니다. 참수할 때 그 참자입니다.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 여기서 무능한 통치자는 선조 아니겠습니까? 선조의 무능으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재앙을 겪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인구 감소를 다시 채우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더구나 임진왜란 또 수십 년 뒤에는 병자호란을 맞아가지고 또 한 번 수모를 겪었는데 이게 바로 무능한 선조와 인조 때문이라는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의 세계에서는 무능은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정치 지도자가 무능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한두 사람을 죽이지만은 무능한 정치는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때로는 수백만, 수천만 명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제는 악함이 아니라 무능입니다. 얼마나 무능하냐 하는 것은 어제 판결문이 보여줍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를 시킨 이 법원의 결정문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걸 권성동 의원이 읽었다면 아마 얼굴이 화끈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데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비상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따라서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권성동과 이준석의 대결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기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졌습니다. 이것은 유능과 무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찌감치 권성동과 이준석이 대결하면 권성동이 질 수밖에 없다는 예언을 해왔습니다. 저의 관찰법은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를 보면 압니다. 정치라는 것은
언어의 기술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느냐, 이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전날이죠. 아마 대법원이 2020년 4일로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그 직후에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하고 권성동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 제가 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걸 보고 이준석이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이겁니다.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이렇게 씁니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의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라치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딱 부러지게 음모론자들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석도 있고 공격도 있고 그리고 대책도 있습니다. 짧지만은 거의 완벽한 명문입니다. 그런데 동일 사안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이도 비슷합니다. 대법원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수가 분열되고 선거에 질 뻔도 했는데 충분히 이해한답니다. 딱 부러지게 공격하는 그리고 상황을 정리하는 이준석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권성동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선관위는 민주당에만 유리한 선거법 해석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우리가 70년 동안 어렵게 꽃피워온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성동의 이야기에서 무슨 대안이 나옵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최근 원인입니다. 최근 원인은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파악과 본질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덮어주는 시비를 가리지 않으려는 이런 나약한 권성동의 정신에서 출발한 겁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권성동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렇게 두루뭉실한 걸로 봐가지고 거기에 아마 냉정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어제 법원 판결로 나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싸울 때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관료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자기의 가치관과 다를 때 싸워야 합니다. 그때 욕하는 사람이 많아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면은 욕하는 사람들도 박수를 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준석이 어제 이기니까 이준석 지지로 확 돌고 있는 여론이 많습니다. 조선일보까지도 이준석 대표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운 이준석과 싸워야 할 때 안 싸운, 특히 음모론과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우지 않은 권성동의 차이입니다. 실력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 오늘 국민의힘이 권성동을 어떻게 정리할지 보면은 이 당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